자, 여러분 거기 자 뭐에 대해서 이제 등기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뭐가 나오면 부동산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아하, 그 뒤에 뭐예요? 용익물건이 보이면 있다고. 자, 만약에 뭐예요? 용익물건이 아니면 없다고. 공유지분 얘기 나오면 뭐가 나오면 자, 공유지분 나오면 용익물건 나오면 없다고. 반대로 뭐예요? 용익물건 아닌 소유권 이전 전환권 나오면 있다라고 그랬어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가처분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자, 시험 문제에 뭐예요? 자주 등장한 것 중에 무조건 뭐예요? 소유권 나오고 지상권 나오고 뭐예요? 자, 지역권 나오고 뭐예요? 전세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 나오고 임차권 나오고 그 다음에 환매권 나오고 권리지권 나오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 전부가 아닌 뭐예요? 소유권의 일부가 뭐예요? 공유지분 나오죠? 그럼 계속 문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보존, 이전, 설정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변경, 소멸, 처분 제한 나오죠? 처분 제한. 이 처분 제한이 뭐예요? 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처분이라 가압류, 가처분. 그럼 이제 가압류, 가처분 얘기 나오면 자, 이 모든 권리 있죠? 이 모든 권리는 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 안 쓴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를 안 썼겠지 지금. 뭘 안 썼다고? 가등기 안 썼죠? 이 가등기도 하나의 뭐예요? 가등기도 앞에 가등기 앞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 이거. 청구권이 붙죠? 뭐 때문에?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하는 거예요. 무슨 청구권? 아,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뭐예요?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전세권 설정, 저당권 이전, 그게 뭐예요? 모든 뭐예요? 모든 물건이 변동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 자, 뭐예요? 권리에 대해서 그런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 이 가등기에 대해서 뭐가 하나단 이게.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죠?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뭐예요? 뭐뭐뭐에 무슨 뭐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냐 물어보게 되면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면 다 되는 거야. 뭐가 아니면 다 된다고? 부동산 일부 아니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내 눈에 뭐가 보이는데 가압류 가처분 보이는데 앞에 뭐예요? 앞에 소유권이든 지상권, 임차권이든 공유지분이든 가등기든 무슨 권리가 하여튼 권리라고 느껴지는 게 보이죠? 그럼 다 되는 거야. 그럼 뭐만 안 된다고? 부동산 일부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해하셨죠? 그래요 지금. 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내가 시험 10월달까지 한 3,000번 하는데 머리도 양심 있지. 3,000번 듣는데 설마 그거 듣고 뭐예요? 잘못 찍지는 않겠다는 그런 이 일념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든 권리는 다 뭐가 된다고?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하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189페이지에 188페이지에 등기할 사항의 권리가 나오는데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물건 8가지 중에 5가지 아닌 건 뭐예요? 5가지 아닌 자, 그 2번에 다만 점유권, 유축권, 동산지권은 정지사 등기가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자, 어디에서 배우는 민법에서 배우는 뭐가 있어요? 주의토지통행권 있죠? 주의토지통행권은 뭐가 안 된다고?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189페이지 등기할 사항의 권리변동 그래서 민법 187조 뭐예요? 등기 안에도 권리변동이 생기는 거죠? 우리 요새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냥 뭐예요? 나중에 참고로 보고 넘기세요. 넘기세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어디 보시면 이제 쭉 넘기셔갖고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물론 이제 그 192페이지는 등기 목적 몇 가지를 보존 설정 이렇게 쭉 써놓은 거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 배우신 거니까. 자, 우리가 효력보다는 이제 유효 요건을 먼저 봅니다. 요건이 중요하니까. 자, 거기 198페이지 먼저 요건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요건하고 효력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는 알 것 같은데 등기가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 이거?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 요건이 필요한데 요건을 뭐하고 뭐로 나눈다 그랬어요? 형식적 유효요건과 뭐라고? 실체적 뭐예요?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법을 배우다 보게 되면 그냥 하나만 하나씩 꼭 뭐예요? 고의도 이중의 고의라고 얘기하고 요건도 뭐라고? 형식적 실체적 이렇게 나오죠? 그 실체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고 형식적인 법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맨날 술이나 먹고 가족 생활을 돌보지 않고 뭐예요? 자, 남들은 8시면 퇴근해 오는데 새벽에 퇴근해 갖고 뭐예요? 바지가 쭈글쭈글하고 고소리나 치고 있죠? 심신이 미약하다니죠. 그럼 이런 사람을 보고 실제적으로 봤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예요? 한정수산자, 피한정 흑연이 나오죠? 한정수산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죠. 그럼 이 사람이 한정수산자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법적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형식적 요건이 뭐냐면 본배사후권 얘기입니다. 본배사후권. 본배사후권이 뭐예요?
본인이나 배우자나 사촌이나 친족이나 뭐예요 후견이나 검사가 검사가 뭐예요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무슨 결정이 내려와야 돼요. 이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판사님 저 약간 맛이 갔습니다. 저를 뭐로 내려달라고 한정시한정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이 사람이 약관을 갖춰야지만이 뭐가 된다는 게 이거 한정치산자가 돼요. 그래 이게 법적인 요건을 안 갖추면 본인이 아무리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춰 자격증이 그 어떤 증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증이 있어야지만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장애 뭐 저기 있으면 뭐 차도 뭐라고 있고 가스차 저기 혜택도 많이 받고 주차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럼 내가 아무리 뭐예요 장애인이라고 얘기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뭐가 없으면 증이 없으면 뭐예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이 요건이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뭐예요 몇 가지 요건을 갖춰라는 얘기니까 두 가지 요건을 갖춰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법적인 요건하고 뭐라고 사실적인 요건을 갖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법에 법 29조에 등기법 29조에 무슨 사유를 정해놨냐면 이 각하 사유를 정해놨어요. 무슨 사유를 정했다고? 각하 사유를 정했어. 각하. 그러면 29조에 각하 사유를 정했는데 각하가 뭐예요? 정확한 뜻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각하의 정확한 뜻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거절하는 것인데 자 그건 정확한 뜻은 시험이 안 나오니까 등기를 그냥 안 받겠다라고 이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각하 사유가 1호부터 몇 호까지 10으로 뭐예요 이렇게 11개를 각하 사유를 뭐예요 등기관이 잣대를 쥐고 있다가 당사자가 뭐해 오면 이거 등기를 신청해 오면 등기를 뭐예요 내치는 거지 안 받겠다고? 근데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이 법에 뭐예요 등기 받히지 않겠다고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만약에 실수로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실행했다 다른 말로 등기를 뭐예요 격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를 실행했다 격려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뭘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등기부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법에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놨으면 뭐예요 만들어 놨으면 과연 이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사항이 그게 뭐 할 것이냐는 얘기니까 유효할 것이냐 무효할 것이냐 그걸 따져보는 게 그게 이제 그 개념이에요 지금.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뭐예요 등기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지만이 등기부가 있어야지만이 이 등기부를 보고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져볼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일단 뭐예요 199페이지 먼저 보시면 그 쌍갈 앨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써있죠. 그 등기가 등기로서 뭐 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돼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근데 그 쌍갈 앨범 뭐가 등기에 불법 말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여기 한번 등기가 뭐가 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무전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자 등기되면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됐으니까 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을이. 근데 소유권 취득했는데 이 등기부가 뭐예요 등기부가 멸실됐다는 게요 바이러스 먹어서 아니면 어떤 놈이 원인 없이 말소시켰다는 얘기죠. 자 그랬다 하더라도 한번 등기부에 뭐 했기 때문에 기록이 됐으면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 등기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권이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등기부 자체는 뭐예요 이 등기부를 존속할 필요가 있는 건 뭐예요 그런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지 한번 기록이 되면 계속 권리가 있는 거지. 자 이 등기부가 불에 탔다 그래서 뭐예요 권리가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 아니라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그래서 판례 나왔죠. 그래서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뭐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뭐예요 나타나고 있는 물권은 자 뭐예요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소멸되지 않는다. 원인 없이 말소됐다면 뭐예요 회복 등기하고 등기부가 멸실됐으면 뭐 하면 되고 이거 멸실 회복 등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198페이지 관할 위반 등기 이게 나오는데 무슨 등기 나온다고 관할 위반 등기가 나온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절대로 뭐예요 광주 뭐예요 광주 쌍촌동에 있는 광주 지방법원 가서 등기국 가서 해야지 절대 어디 광주 쌍촌동에 있는 것을 목포 가서 등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할 등기소 뭐예요 관할 등기소 위반 등기는 뭐에 해당하고 절대 뭐예요 절대 무효에 해당하고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그런 개념이 지금.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아무리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자기가 쌍촌동에 자기가 건물 주고 갑이란 사람이 내 건물 맞다는 얘기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돼요. 근데 뭐예요 관할을 위반하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속지 말할 것은 관할 위반 등기를 하더라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런 말 절대 속지 말라는 게 무조건 무효야. 그러니까 절대 목포 지원에서는 목포시에 있는 뭐예요? 그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부를 갖고 있지. 그 목포에 만약에 목포 지원이죠? 이 목포 지원에 있는 뭐예요? 등기과에서는 만약에 등기부가 뭐라고 써 있으면 광주광역시라고 써 있는 등기부는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말도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불사항이 뭐예요? 등기할 사항이 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1호고 자 2호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닐 때 있죠? 아닌 경우 이 아닌 경우를 자 아닌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아니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에 대해서 용의물건이 아닌 저당권이나 공유지분에 대해서 용의물건 농지의 전세권 등기 있죠?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예요? 자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뭐예요? 이전하거나 이런 게 다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에 해당하고 절대 무효에 해당하고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으로 말사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호하고 2호는 뭐예요? 실체관계 부합과 상관없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쌍가로 3번인데 거기 뭐예요? 등기 절차에 흠결이 없을 거 있죠? 거기 별표 두시고 자 별표 두시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을 뭐예요? 줄쳐 보시면 등기 신청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부에 기록했다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등기가 뭐예요? 실체적 유효권을 갖추고 있는 한 뭐라고? 유효하다 줄쳐놓고 보자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례가 우리 지금 책에 놓고 어디에 여러분 노트 있죠? 여러분 노트 몇 페이지에 자 20 뭐예요? 20이 아니라 20 20이 아닐까? 19페이지? 자 거기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21페이지 위에 6번 유효권 나오죠? 유효권 중에 거기 무권대리 나옵니다. 자 별표 놓고 무권대리 나오는데 그거 이 판례를 꼭 암기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일단 뭐예요? 진위의 뭐예요? 진정한 진위의 의사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렇죠? 의사 갖고 등기해야 되는데 진위 의사가 아닌 경우에 제가 예컨대 뭐라고 무권대리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등기를 신청했다. 무권대리인이. 그러면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뭐예요? 등기 신청한다는 것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구 명의로? 사자 명의로 뭐예요?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감유명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인감유명이 위조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등기를 신청해 오게 되면 등기를 뭐 해줘야 돼요? 각하해야 된다. 각하. 근데 각하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어요? 등기가 실행이 됐다.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뭐하다면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사자명이 죽은 사람 명이라는 것은 만약에 누가 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자 이 등기부를 보니까 이 갑의 뭐예요? 갑의 소유권이 갑이더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공인중개사무실 가서 자 사장님한테 뭐예요? 이분하고 만나고 싶다 했더니 이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갑의 분은 뭐예요? 갑이란 분은 뭐 하시고 사망하시고 상속이 가지고 민법 997조에 의해서 누가 을하고 병이란 자식이 뭐예요? 자 아버지 사망했으므로 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취득했으므로 진짜 소유권자는 을하고 병이다. 그래서 이 정이란 사람이 땅이 너무 좋은 관계로 누가하고 진짜 소유권자 을하고 병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예요. 매매 체결했는데 우리가 뭐예요? 법에서는 뭐라고 정했냐면 민법 뭐예요? 187조는 자 상속인들아 너 땅 팔아먹으려면 뭐 해놓고 처분요건이니까 등기해놓고 팔아라는 얘기죠? 그래요. 또 우리가 등기법 29조에는 4호에 뭐예요? 자 일단 등기하려면 전자신청이 아니라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의무자는 뭐하라는 얘기예요? 출석해야 되죠? 근데 이분이 돌아왔으니까 뭐예요? 을하고 병이 뭐예요? 상속등기하고 출석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2번 이전 등기에서 원인을 매매를 해서 누가 정의소유권 취득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죽은 사람이 팔은 거나 마찬가지죠? 법을 위반했다는 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국가가 과연 뭐예요? 법적인 절차상 위반을 뭐예요? 상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체관계 뭐예요? 이 관계를 상으로 볼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3번, 2번 뭐예요?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자 4번 뭐예요? 4번 법대로
무슨 등기하고 이거 상속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 상속 등기 한 다음에 을하고 병 등기 한 다음에 누가 이 정원이 진짜 소유권자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여기 또 5번 뭐 하게 되면 이전 등기하면 정이 계속 뭐예요 등기를 두 번 하게 되죠. 불합리하다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뭐예요 법을 위반했지만 이 등기의 뭐예요 필요성은 진짜 등기냐 가짜 등기냐를 따지는 거니까 실체관계가 뭐하다면 부합된다면 이 등기 뭐로 하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라고 하는 것은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인 것은 절대 시험 문제 낼 때 이 판례가 두 줄이든 세 줄이든 이 중간의 내용은 못 고쳐요 이건. 항상 뭐예요 시험에 출제해내는 사람이 고치는 건 뭐라고 끝에만 고쳐 끝에만. 이게 있다 아니면 없다고 무효 아니면 유효 이것만 고친다는 이것만. 근데 이 중간에 뭐예요 핵심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단어를 보게 되면 사자명이 죽은 사람 명의 단어가 보게 되면 항상 맨 뒤를 뭐로 끝나야 돼 이거 유효라고 끝나야 돼 유효. 이게 무효라고 끝나면 틀린 말이야 이게. 그걸 여러분이 빨리 개입쳐갖고 공부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권대리인 예컨대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촌동생이 이 갑이라는 뭐예요 사촌형의 도장을 인감도장을 뭐해서 위조를 해서 자 위조해서 뭐예요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진짜 대리냐고 속여갖고 뭐예요 집을 팔았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병은 뭐예요 진짜 대리냐 아니라 뭐라고 무권대리냐 뭐예요 인감용 위조해서.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 그 사실을 알고 정한테 노발대발하고 이 정이란 사람은 뭐예요 병한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고 이 병의 아버지 A가 뭐예요 애 감옥 보내는 게 뭐하니까 누구한테 갑이라는 족한테 찾아가서 자 부동산 손해배상 시가 이 4억 원 물려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손해배상 자 5천만원 더 줘갖고 4억 5천만원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작은아버지의 뭐예요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갖고 누구한테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본인의 의사를 밝힙니다. 내가 뭐한 걸로 판 걸로 하겠다 아니죠. 자 그래서면 법적인 뭐예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내가 판 걸로 하겠다고 본인의 의사가 있어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뭐로 하자는 거니까 유효한 등기를 하자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내가 시험을 보는데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유효입니다 무조건. 우리 시험이 그렇다니까요. 뭐가 무슨 단어가 보이면 위조하면 무조건 유효야. 그렇게 뿐이 이게 만약에 무효로 나오면 틀린 답이다니까요. 이게 판례니까. 절대 판례는 뭐예요 중간 안 바꿉니다. 자 대부분 끝을 바꾸니까. 그래서 외우자는 이게 뭐라고 외우자고 자 무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무대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뭐예요 최진사 때 이게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셋째 딸이 계속 예쁘다 그러니까 돌쇠라는 놈도 밤새라는 놈도 무대라는 놈도 뭐예요 뭐가 되고 싶어갖고 이거 사위가 되고 싶어갖고 들이밀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무대가 사위감으로 뭐 하자는 얘기니까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우연히 뭐라고 이 사위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들으면 나는 뭘 생각하라고 사자명의 위조 뭐라고 유효 그렇게 잠깐만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 이거. 하여튼 사자명의 무권대리인 유효 사자명의 유효 뭐라고 위조 뭐라고 유효 이렇게 외우자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합니다. 이거 판례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199페이지 이중등기라는 단어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동일명의든 아니든 간에 뭐예요 이중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맨 끝에 가서 뭐예요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뭐가 유효하다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이중 문제 나오면 이중등기 문제 있죠. 자 이렇게 뭐 이중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항상 뭐라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 199페이지에 이중등기 문제 그래서 어디 쌍가리 1번 이중등기의 판례 태도 표제부는 무조건 뭐예요 지금 눈에 띄는 게 맞는 게 표제부가 철근이면 자 지금 사실관계도 철근이어야 되고 지금 뭐 내 눈에 건물이 뭐예요 시멘트 벽돌이면 등기도 뭐라고 시멘트 벽돌이니까 맞는 게 맞는 거고 거기 동그라미 2번 갑구의 정등기 그래서 기억에 명인이 동일명일 때도 자 뭐라고 이거 먼저 행하진 것이 유효하고 뒤에 경제된 등기는 무효라고 뒤게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선등기 앞에 게 맞는다죠. 밑에도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뤄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항상 뭐라고 먼저 한 보존등기가 유효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맨 끝에 뭐라고 자 선등기라고 유효하다고 써있지 만약에 뒤에 등기가 유효하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자 중복등기 이중등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예요 맨 끝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선등기가 유효하다 선등기 그렇게만 봐주지 않죠.
자, 넘겨보시면. 자, 뭐에 관한 얘기 이제 거기 규칙에 관한 종목 등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30년 동안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다시 보고 거기 201페이지 3번 뭐라고? 실체적 유효권 이게 나오죠? 실체적 유효권. 그래서 실체적 유효권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원래는 원칙은 뭘 먼저 원칙하고 등기자 법률행위를 먼저 하고 뭘 먼저 하고 법률행위를 먼저 하고 이 법률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뭐예요? 이 법률행위에 근거해서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를 나중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저당권설전 등기하고 뭐예요? 7천이고 자 그다음에 을이단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친구가 아니라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돈을 7천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사무실에서 나 지금 출장 가야 되니까 내 사무실 직원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는 얘기야 이거. 등기부터 먼저 하라. 선 뭐라고? 선등기부터 먼저 하라. 그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출장을 갔다 와서 자 이 등기부 보고 갑한테 뭐라고?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럼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법률행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뭘 먼저 했어요 지금? 등기를 먼저 했다는 거죠.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거기에 부합하는 뭐가 있었다면 법률행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판례입니다. 원칙이 뭐라고? 행위를 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뭐부터 했다고? 등기를 하고 행위를 해도 뭐예요?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 다음에 거기 2번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 정도.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 나오죠? 부동산 표시.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시험 문제 이제 그 판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가 쭉 몇 줄이라고? 3줄이죠?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가 아니라 뭐예요?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보존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뭐예요? 건축 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통념상 동그라미. 그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 유효단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또 나오면 이 3줄을 외울 때 뭐만 외우면 돼요? 사회통념상 동그라미. 사회통념상 단어 보고 맨 끝에 유효 나오죠? 그 2개만 꼭 기억합니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맨 끝에 뭐라고?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는 자 내가 딱 봤을 때 사회통념상이 이 뭐예요? 그 느낌에 뭐예요? 친근감이 느껴져요?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래 그 유효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외우기 쉽지 않으면 그냥 사회통념상은 맨 끝에 뭐라고? 유효입니다. 이거 못 바꿀 때니까 이걸 중간에 어떻게 바꿔? 말도 안 되지. 항상 시험 문제 내면 이걸 그대로 내는 거야. 그대로 내고 맨 끝에 뭐만 고친다는 얘기니까. 유효를 무효로만 고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민법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판례 그거 다 줄치면서 외울 수 없어요. 그냥 딱 봐갖고 뭐예요. 이해가 되면 항상 그 중에서 뭐해. 내가 뭘 잡고 핵심을 잡고 맨 끝에 뭐 있다냐 없다냐 자 효력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란 얘기예요. 사회통념상 맨 끝에 뭐라고? 유효 그것만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시면 양쪽 불일치는 안 나왔으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고민할 거 없고 중요한 게 판례예요. 그래서 실체적 유효권도 뭐라고 뭘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판례를 외우자는 판례. 판례의 완화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을 좀 위반했지만 뭘 위반했지만 법을 위반했지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판례가 몇 가지 크게 3가지는 나누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2가지. 하나는 뭐예요? 뭐가 있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두 뭐라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부특법.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도 이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중매매하고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가 시험 문제 다뤄지니까 우리가 보통 뭐예요? 민법은 사법이니까 강행 규정보다는 뭐가 많아요? 임의 규정이 많아요. 근데 무슨 법은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죠? 특별법은 대부분 뭐가 많아요? 이거 강행 규정이 많다니. 강행 규정이 강행 규정이 많은데 이 강행 규정을 뭐라고? 단속 조항이냐 뭐라고? 효력 발생 조항이냐 할 때 이 단속 조항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그래서 법에 정해놓기를 갑하고 을하고 병이 있을 때 니네들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쌍무 계약이니까 반대급부에 나부터 60일까지 갑에서 을로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전 등기 해줘라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을하고 병과 너네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것도 쌍무 계약이니까 반대급부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을에서 병으로 뭐예요? 등기해줘라 이렇게 뭐예요? 등기는 갑에서 을로 병으로 뭐예요?
순차적으로 등기를 하라. 이 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누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중간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뭐예요? 법을 적법 절차를 받은 이 법하고 자 뭐예요? 그 위반한 거하고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을이 빠졌으니까 이게 누가 빠졌다는 게 이거 중간이 무슨 등기라고? 생략단 등기다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을 위반했으니까 당연히 뭐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이걸 무효로 할 것인가? 그렇진 않다니까요. 왜? 얘는 누구한테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산 거니까 이걸 아무리 뭐예요? 이걸 무효라고 한다 해도 2번 이전 등기를 마소시키고 이 빠지는 뭐예요? 이 을을 뭐예요? 또 집어넣고 그 병이 얘나 얘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또 5번 하면 누가 된다는 얘기니까 병이 소유권하니까 자 법을 위반했다고 뭐예요? 2번씩 등기하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고 이게 뭐예요? 단속조항이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단속조항이니까 행위자만 처벌하는 게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뭐예요? 효력까지 뭐예요? 무시하지 말고 누구만 처벌하라 얘만 처벌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뭐예요? 1억 원의 벌금을 취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간생활 등기에서 뭐예요? 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가장 80%짜리 답은 무슨 구역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예외 없이 무조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입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한은 자 15%짜리 답이 갑을병 세 사람이 합의를 하면 병이라는 최후 양수자가 최초의 양들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요구할 수 있다. 집중 청구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서 을로 오고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 답입니다. 집중 청구권이. 그 다음에 세 번째 5%짜리 답은 자 더 뭐예요? 더 완화시켜갖고 아무리 뭐예요? 합의를 안 했다 하더라도 중간생활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이 등기 뭐예요?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자 202페이지 뭐예요? 쌍갈 1번 중간생활 등기 나오죠? 자 이 중간생활 등기 나오는데 거기 그 동그라미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3번에 유효성 나오죠? 유효성에서 거기 니은 판례는 위의 요건을 대폭 뭐해서 완화해서 대폭 완화해서 자 합의나 뭐 시적이나 중간적으로 자 순차적으로 뭐하고 가능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뭐가 중간 생략 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뭐예요? 성립되고 있는 한 합의가 없으면 이유로 뭐 할 수 없다고 이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써있죠? 그게 5%짜리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뭐예요? 4번은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제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은 강행규정인데 뭐예요? 단속조항이죠? 단속조항 그죠? 그래서 단속조항으로 봐 효력조항이 아니라 단속조항으로 봐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활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강행규정인데 단속조항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요번에 이게 이제 답으로 80%의 답이라 했죠? 무슨 단어가 나오면 중간생활 등기 나오고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예외 없어요. 무조건 뭐가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간생활 등기 무조건 뭐라고? 무효 예외 없다 그랬어요. 예외 없다. 그 다음에 자 6번이 뭐예요? 15%짜리 답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을 때는 최종의 취득자는 뭐예요? 직접 최초 양들한테 뭐 해달라고?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가 발생한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합의가 없을 때는 뭐예요? 직접 양들한테 이전 등기 할 수 없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뒤에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모두생략 등기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누가 미등기 부동산에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부등기 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생략 등기는 자 어디에 미등기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양수인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원래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이 보존등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만약에 뭐예요? 문제가 다음 중 이렇게 뭐예요?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예요? 할 수 없는 자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에 2번 그래서 뭐예요? 미등기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에 뭐예요? 부동산에 양수인 나오죠? 양수인. 이 사람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을 보존 등기 못해. 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대장이 있으면 꼭지점 4개, 누구? 최초, 누구? 상속인, 포괄 유증받은 사람, 땅은 뭐예요? 국가로부터 뭐 받은 사람? 이전 등록된다. 건물은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뭐예요? 시장군수전사 합의, 그죠? 그렇게 네 사람만 가능해.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는 보존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못한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나오면 예외적으로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의 양순이 뭐한 거, 보존 등기 한 것도 뭐 할 수 있다는 게니까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절대 이 사람이 뭘 하는 건 아니라는 게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 등기 문제가 뭐로 나오면 유효냐 무효냐 나왔을 때 이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 나오면 다음 중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자라면 얘는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건 유효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자 203페이지 그래서 줄쳐놓으시고 뭐라고,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냐고, 누가 양순이 직접 보존 등기했다.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를 하는데, 원래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 할 수 있다고? 유효할 수 있다는 게요. 자, 넘겨보시고 실제와 다른 원인에 대한 등기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에 증여를 뭐 하지 말라고, 매매를 등기하지 말라고 뭐예요? 법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고, 등기 원인을 뭐예요?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고, 허위로 뭐예요? 허위로. 자,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고 이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여를 뭐라고, 매매로 뭐 하지 말라고, 기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증여를 매매로 기재하지 말라고 정해놨는데, 누가 사랑하는 뭐예요? 형님께서 사랑하는 뭐예요? 아우한테 집을 주려고, 자, 증여를 주려고 하니까 뭐예요? 증여세가 나오니까 뭐로 줬다는 게 이거, 매매로 줬다니, 매매로. 매매를 주고 나니까 안 걸리면 되는데 동생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걸리면 이 형은 뭐예요? 모두 내야 되고 증여세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을 뭐예요? 허위로 기재했으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도 위반해서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을 받지만, 이 을한테 집을 준 건 누가 준 건 맞아요. 지금 형님이 준 건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부합되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시험 문제 나와서 증여를 매매로 이전 등기했다, 절대 무효다 그러면 튄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세 번째 얘기는 무효등기 유형에 뭐라고, 무효등기에 뭐예요? 유형에 관한 얘기다.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그 무효등기 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무효등기 유형은,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돈 빌리고 1번에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액이 얼마라고? 7천만 원이다. 7천만 원. 자, 그러면 을이다 있죠. 그래서 이 갑이 을한테 뭐예요? 돈 갚았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저당권은 소멸되니까 일단 이 등기는 뭐예요?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됐다. 무효 등기가 됐다. 있죠. 근데 갑이 뭐예요? 한 2주 만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저당권을 말사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을한테 다시 돈 빌린 건, 돈 빌려갖고 새로운 무슨 관계가, 새로운 뭐예요? 채권 관계를 다시 뭐예요? 자, 다시 성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채권 관계가 성립돼서, 자, 뭐라고 이거, 을이 다시 뭐예요? 갑한테 돈을 뭐예요? 7천 빌려줬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를 다시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뭐예요? 유효한 등기로 이용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무효 등기에 뭐라고, 유용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어디 이 을구의 2순위권자 저당권이 없다면 이 무효등기용은 뭐에 대해서는 권리에 관한 뭐예요? 권리에 관한 무효등기용은 이거 인정하겠다. 누가 없다면 제3자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대 뭐는 이 표제부에 무효등기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표제부. 무슨 얘기인데, 건물이 만약에 무너졌으면, 이 건물이 무너졌으면 뭐예요? 이 건물 등기부는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멸실 등기 신청해서 폐쇄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다 뭘 짓고, 신축 건물 짓고 옛날 건물 갖고 뭐예요? 유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 건물로 보존 등기해도 안 되고, 옛날 등기부 저당권 등기해도 그 물권 변동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절대
표제부의 무효등기용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하여튼 뭐예요? 유효유권 하게 되면 이 판례 몇 가지를 6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판례 몇 가지를 판례 6가지를 꼭 암기해 두셔갖고 자 그게 이제 올해 나오니까 봐주지 않죠. 자 앞에 보시면 자 등기 뭐예요? 효력인데 올해 효력에서 나올 게 이제 추정력이에요. 추정력이니까 특히 뭐에 대해서 이 추정력에 대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등기 효력은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종국 등기 효력하고 하나는 뭐라고? 예비 등기 효력. 몇 가지로 구별한다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자 이렇게 효력을 뭐예요? 효력을 등기에 대한 효력을 두 가지로 하나는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 자 이렇게 뭐예요? 종국 등기 효력과 또 하나는 뭐예요? 예비 등기인데 예비 등기 대표적인 게 뭐라고? 가등기니까 적어도 가등기는 뭐예요? 무슨 효력이 종국 등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종국 등기 효력 중에는 뭐예요?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뭐예요? 추대를 하니 뭐가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를 뭐예요? 그 자리를 뭐 하는데 후져서 그 자리를 뭐예요?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우리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력이 없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권리 뭐가 있고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권리 변동적 효력. 권리 변동적 효력이다. 그 다음에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적 효력이에요. 그 다음에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뭐라고? 확정적 효력이고 그 다음에 후등기. 뒤에 오는 등기 뭐예요? 후등기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후, 저 뭐예요? 서. 그 다음에 점유율 10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올해 시험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권리 추정 효력이에요. 자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보자. 그 나머지는 뭐냐면 이 효력이라는 개념은 그런 얘기예요. 국가가 뭐예요?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를 만들어 놨어요. 등기를 만들어 놨더니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댐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자 수량 조절하고 농사에 물 대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 놨 그런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뭐예요?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유원지가 되더라니죠. 그런 식으로 등기 만들어 놨더니 채권은 뭐하니까 등기하니까 뭐예요? 대항력이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2번 저당권 등기 병이죠? 원래는 이렇게 물권 변동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거 1번 2번 뭐가 확정되더란 이게 이거 순위가 확정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얘기하는 거는 뭐 알기들은 이제 뭐예요? 자 어디에 등기부상에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이 등기가 돼 있는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소멸하면 이 말소등기 안 해도 뭐예요? 뭐가 된 걸로 소멸된 걸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병이란 사람하고 또 전세권을 뭐예요? 등기해 오게 되면 이게 아주 형식적으로 뭐예요? 등기부에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등기를 뭐 하지 않고는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등기 못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입니다. 후등기. 그래서 항상 사례 형식으로 후등기 저지력 문제 나오면 항상 뭐가 전세권 아니면 뭐예요? 지상권이 문제 나오니까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 뭐하면 끝나면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뭐예요? 소멸된 걸로 보니까 뭐예요? 새로운 용익물권 등기하려면 뭐하고 하라고? 말소하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 이 등기가 뭐예요? 새로운 등기를 뭐하고 있다고 이거 저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권리 추정력하고 뭐예요? 후등기 저지력하고 이 순위확정 효력은 뭐예요? 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일단 우리가 권리 추정력 자 이거라도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3페이지에 뭐예요? 대항적 효력 아실 것이고 넘기세요. 자 여기 4번부터 194페이지 있죠? 그 4번 꼭 별표 두시고 별표 두시고 이 꼭 보자니죠. 꼭 별표. 자 그래서 여기 의의가 이렇게 써 있죠?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뭐하고 있으면 존재하고 있으면 이에 대항하는 뭐라고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걸로 뭐 추정한다 그랬죠? 근데 도대체 이 문제는 왜 생긴 거냐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서 뭐예요?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서 1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이렇게 등기부를 만들어서 이 물건이 변동되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니죠.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안 팔았대. 얘는 뭐라고? 얘가 팔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인과 사인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다니게요. 다툼 문제가 생겼다니죠. 그러면 일단 등기가 됐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일단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에 대응해서 현재 소유권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전 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란 사람한테.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라고 돼 있으니까 뭐예요? 매매라는 등기 원인에서 소유권을 뭐예요? 취소할 것이라고 뭐라고 이거 추정한다라고 추정한다. 미뤄 짐작한다 아니게요. 그 도대체 추정이란 말은 왜 생긴 게 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추정이란 말은 무슨 문제 때문에? 입증 때문에 생기게 됐다. 입증 때문에. 그럼 입증 때문에 생기게 됐는데 입증은 증거들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누가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가 뭐예요? 민법 110조 사기 강박이다. 사기강인데 단소조항에 선의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등기가 만약에 이루어졌죠? 1번에서 뭐예요? 보존등기 갑, 2번 이전등기 을로 갔죠? 그러면 자 만약에 단소조항에 선의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누가 선의3자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두 사람 관계가 자 뭐야 사기 강박인지 모르고 누가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게요. 그러면 우리가 자 판례가 뭐라고 이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선이 뭐라고 제3자라고 뭐 한다는 게니까 추정을 한다. 아니 추정. 그럼 방금 얘기했지만 이 추정이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예요? 지금 입증책임 문제죠?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이 나는 악의가 아니라 선이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 상대방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뭐라고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고 입증해 줘야 돼요. 그 상대방이 해야 된다. 이 사람이 뭐하지 못하는 한 입증하지 못하는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까 뭐예요? 방법이 입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게 되면 이전등기 말쳐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자 법원에서 여기가 뭐가 들어온다니 이게 가처분이 들어온다. 가처분이. 그래야지 가처분이 들어와도 마음대로 을이 부동산을 뭐예요? 팔 수 있으니까. 왜? 자 을이 승소할지 갑이 승소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 등기관이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그런 실제 심사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이란 사람이 제3자가 가처분을 보고 샀다는 건 얘는 선의가 아니라 이제 뭐란 얘기니까 악이란 얘기. 악이. 그래서 얘를 악의로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입증하지 못하니까 뭘 하라는 얘기니까 가처분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예요? 등기부상에 등기부를 만들어 놨더니 단지 권리 변동 때문에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다툼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이거 추정이 문제가 생기니까 두 사람이 팔았다 그러고 안 팔았다 그러고 뭐예요? 샀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소송이 붙어되니까 판사가 뭐예요? 판사가 대부분에서 자 판례가 나온 거다는 게요. 사랑하는 원고 가봐. 일단 국가가 등기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건 뭐예요? 소유권자라고 뭐하니까 추정받으니까 네가 뭐라고 네가 뭐라고 주냐니까 네가 뭐하라는 얘기니까 네가 증거 들이대봐라는 얘기. 입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판사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 뭐예요? 이 소유권이었는 게 하면 신청서가 있으니까 네가 바보가 아닌다면 네가 팔았다면 여기다 도장 찍었으니까 너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뭐예요? 네 인감인증 띄우고 네 도장 내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사가 어디 등기소에서 뭐예요? 이거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해봐서 뭐예요? 네가 이게 위조라면 자 너한테 무슨 판결을 소유권이었는지를 뭐하라고 말살은 판결을 내려주겠죠? 그래서 뭘 가지고 그 판결 갖고 뭘 깨라는 얘기니까 추정을 깨라 그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이 추정이란 말은 입증책임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만약에 뭐 입증책임 문제는 이 등기부에 써있는 사람이 아닌 상대방이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 갖고 이 중에 추정을 깨기 전까지는 자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무슨 자 이런 식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고 채권액이 7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됐으면 저당권에 대항하는 실체관계 을과 병이 뭐라고 자 저당권 계약을 맺었고 을이란 사람이 병한테 얼마를 빌려갔다는 얘기예요. 7천만 원 빌려갔다는 얘기죠. 근데 둘이 다툼을 했어요. 얘는 갚았다 그러고 얘는 뭐예요? 돈 안 받았다 그러고 그죠? 다툼이 있으면 판사가 뭐예요? 판결 내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을아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니네 둘이 계약을 당연히 맺었고 자 네가 갚을 돈이 얼마라고 7천만 원이라고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되니까 너는 뭐예요? 갚았다 그러면 나한테 영수증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 판사한테 뭘 못 보여주면 영수증 못 보여주면 돈 갚아야 된다 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추정력은 뭐예요? 이 등기부에 갚고든 을고든 이 내용이 써있는 대로 추정력이 미치니까 그 뭐예요? 그 등기가 무효라고 돈 갚았다고 이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하라는 게 이거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어?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194페이지에 194페이지에 그 자 1번 의의 줄쳐보세요.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에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뭐예요? 존재하는 걸로 추정한다 써 있죠? 이게 권리의 추정력이다. 아니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거기 그 쌍가리 2번 근거 그래서 일단 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뭐가 인정하고 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추정력 효과 줄쳐보시면 추정력은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깨지지 않고 반대의 뭐예요? 증거에 의해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이를 뭐 하는 데 있다?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195페이지 뭐예요? 등기 추정력이 범위 그랬죠? 추정의 범위 그래서 몇 번째 줄? 두 번째 줄 줄칩니다. 뭐라고? 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에는 담보물권의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무엇도 이에 상하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는 걸로 뭐한다? 추정한다.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 줄치세요. 등기 원인에도 뭐예요? 추정력에 미친다. 무슨 얘기니까? 여기 매매라고 돼 있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네 둘이는 뭐예요? 형제관계라 얘네들은 매매 안 했다. 증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면 증여라고 주장한 자가 뭐하라는 얘기니까? 입증하라. 추정력이 미치니까 원인에도. 자, 그 다음에 뭐 보시냐면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몇 번? 동그라미 뭐예요? 자, 4번 보시면 뭐라 했어요? 인적 범위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인적 범위는 자, 예컨대 이런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 이놈은 나한테 돈 빌려고 하는데 돈을 안 갚고 나한테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기 사촌하고 짜고 이렇게 가공 108조 통정회에서 저당권 등기했다고 뭐예요? 주장했다면 자, 이게 무효라고 주장한 누가? 그래서 이 추정력에 미치는 범위는 당연히 뭐라고?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자,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도 미치니까 당연히 뭐 A가 입증해야 되고 자,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면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줄치세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 등기 명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뭐예요? 추정한다. 써있죠? 그 다음에 니은 보존 등기는 한 번 나왔는데 하여튼 보존 등기는 원래 이런 얘기 지금. 자, 원래 누가 갑이란 사람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신축건물 짓고 이 갑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렇게 보존 등기 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자라고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명의자가 이 보존 등기 명의자가 뭐예요? 신축 건물을 안 졌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전 소유자가 얘한테 안 팔았다고 양도한 사실을 뭐 한다면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죠? 그럼 추정력이 없어요. 그럼 본인이 입증해야 돼. 본인이. 네, 그 얘기 써놓은 거지. 근데 이게 딱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뭐예요? 민법에도 이제 여러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제도 나오니까 이해는 해주자. 뭐라고? 보존 등기 이게 나오면 일단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항상 뭐예요? 부정된다 하게 되면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신축 건물을 안 줬다든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했다 그런 말이 나오면 거기 써있어요. 거기 니은에 뭐라고? 보존 등기.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가 있으면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권리 변동 사실을 추정해야 한다. 즉 소유권의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뭐예요? 양도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데에서 누가 그거 줄치세요. 누가 전 소유자가 뭐라고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면 뭐예요? 추정력이 뭐한다고? 깨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등기법에서 나오면 이 보존 등기는 뭐예요? 인정되는 거 안 나와요. 항상 뭐라고? 인정되지 않는 게 나오니까 이 보존 등기도 뭐가 없는 걸로 추정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쌍가루 5번 추정력이 부정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줄치세요. 등기 추정력은 권리관계의 추정력이므로 권리등기가 아닌 뭐예요?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이 표제부 있죠? 이 표제부는 자, 확정된 거예요. 뭐가 확정됐냐면 예컨대 뭐예요? 광주광역시 뭐예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이라고 누가 진 거예요? 이거 국가가 정해놓은 거예요. 그 쌍촌동인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뭐 여기 촌산동 아니라고 이 말도 안 돼요. 이 절대 추정력이 없어 이거. 자, 이 표제부는 확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쳐보시면 자, 절대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이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이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가등기는 본등기가 아니니까 뭐가 없다는 이게 추정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쌍가루 6번 점유 추정력의 관계 있죠? 그래서 민법 200조의 점유 추정력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에 대해서 뭐예요? 다툼이 있으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공시방법이라는 점에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래서 이 민법 200조 점유 추정력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만약에 뭐 이런 동상 같은 있죠? 이 동상 같은, 자, 이 보세요. 이렇게 이 동상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권리자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건데 만약에, 자,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자기 거라고 있죠? 자기 거라고, 병진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죠? 내 거라고 하는데 자기 거래. 그래서 내 거라고 자꾸만 하는데 뭐예요? 그 보자 그래갖고 뭐가 보여, 이거? 이름 써는 게 보이죠? 그래, 뭐가 깨지는 거예요, 지금? 추정력이 깨진다니까요. 근데 등기된 부동산은, 이 부동산을 아무리 뭐하고 있다 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 땅을 아무리 점유하고 있다 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추정하진 않아요. 뭘 보고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등기 보고 확인하라. 공시방법이 틀리다니, 공시방법이. 꼭 시험에 나와서 민법에도 자주 나오는데, 뭐라 나오면, 등기된 부동산에 무엇은 점유 추정력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오는데 뭐예요? 자, 아주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왜?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문제 보면 무슨 단어가 보이면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만약에 있다 아니면 없다야. 뭐 아니면 뭐라고? 없다 아니면 있다는 거죠. 그죠? 있는 것보다 없는 거를 네 가지만 정리합니다. 민법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항상 추정력이라는 단어에서 없는데 없다 나오면 앞에 꼭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산 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어요. 왜? 가등기는 뭐 예비등기니까. 그 다음에 자, 사망자 허무인 나오죠? 사망자 허무인 나오는데 이 사망자는 뭐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자, 갑이 사망하면 이 상속인이 을하고 등기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단서 조항에 여기 뭐예요? 무슨 말, 단어 앞에 무슨 말이 있더라면 이미 뭐라고? 이미 뭐예요? 등기 원인이 뭐하고 있다면 등기 원인이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없다면 이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등기 원인이 존재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어. 그 아버지 죽은 사람이 이러면 뭐예요? 자식이 해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없다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 아까 이제 보존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진 사람이라면 추정력이 있지. 근데 뭐예요? 건물을 안 줬거나 전소유자가 뭐예요? 뭐라고 전소유자가 무슨 사실을 부인하는 거 이거. 양도한 사실을 만약에 부인했다라고 나오면, 자, 이건 뭐예요? 추정력이 없는 겁니다. 이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추정력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 단어 앞에 뭘 찾으라는 얘기니까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맞는 문장, 이 네 가지가 없으면 틀린 문장. 이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단순하게. 자, 여러분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자, 일단 1번 문제는 뭐예요? 1번 문제는 성과 검사에 대해서 옳지 못한 거, 뭐하지 못한 거, 옳지 못한 거, 못한 거 동그라미, 못한 거 동그라미 보고, 1번은 뭐예요? 1번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지사장, 소관청이 검사하고, 물론 수지도사가 검사할 때는 소관청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3번이 답인데 왜 삼각측량과 확정측량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자, 사막도 이상 그래서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틀렸다는 점. 그 다음에 자, 뭐하고 복현이는 뭐하지 않는다고? 복현이는 검사받지 않는다. 복현이는 검사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자, 소관청은 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성과들을 뭐예요? 발급한 얘기니까. 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적부심사 틀린 거랬죠? 그래서 1번 회부날짜 며칠? 30일. 그 다음에 심의결 며칠? 60일. 그래서 심의결 마치고 시도지사한테 통지해주면, 자, 4번은 뭐예요? 7일 이내에 7일 동그라미.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 통지하고. 5번 틀렸죠? 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90일 이내에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한다. 자, 하여튼 1번과 2번은 지적이니까 꼼꼼히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옳은 거랬죠? 옳은 거랬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자, 거기 자, 접수된 걸 언제 접수한다고? 전산 정보 처리해서 저장한다 그랬죠? 근데 2번은 등기가 마친 경우에 그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했죠. 마쳤으면 앞으로 뭐 해서
소급해서 거기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거. 자, 접수할 때부터 물건 변동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자, 법률 규정이죠? 줄 치세요. 법률 규정은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치간다 그랬죠? 등기해야 된다. 그럼 친다죠. 그래서 일단 옳은 것은 몇 번이 옳고 1번이 옳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4번은 그 다음 페이지에 무슨 단어가 눈에 거슬려요? 존속요건 아니라 했죠? 존속 대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가장매매 일구가 없어요. 5번 딱 봤을 때 무슨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요. 공신의 원칙에 의한 보호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에다 읽을 거 없다는 점. 그 단어 때문에 구별하라는 점. 그 다음에 4번은 별표 두시고 부기능게 하는 게 아닌 거 그랬죠? 아닌 거 동그라미. 자, 부기능게 하는 게 아닌 게 뭐예요? 3번에 뭐예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은 언제나 주등기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은 등기할 수 없는 거 동그라미면 등기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일본의 농지의 지상권 가능하죠? 자, 네. 자, 공동상속인증 일부만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보상 없다 안 된다 그랬죠? 2번이 답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소유권의 일부라 그랬죠? 권리니까 뭐가 되고 가처분이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은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저당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예요? 토지의 특정 부분 전세권 있다. 뭐는 있다고? 토지의 증속자 특정 부분 전세권 있다 그랬죠? 자, 6번도 별표합니다. 옳은 거 있어요. 옳은 거. 그래서 1번에 뭐가 나오면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 전세권 없다. 뭐? 공유지분은 뭐가 없다고? 전세권 없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일부는 뭐예요? 반대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일부는 저당권 없고 공유지분은 뭐예요? 저당권 있고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호텔 선박 동그라미. 무조건 뭐가 나오면 호텔 선박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없다. 무조건 없답니다. 호텔 선박 나오면 무조건 없어요.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있죠? 그거 등기할 수 없다. 그게 맞죠? 옳은 거랬으니까.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일필지 토지 일부 나오죠? 일필지 토지 일부 나왔어요. 일부 나왔으면 저당권은 없고 지상권이 있는 거죠? 근데 같이 써놨어요.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있다 그러면 친다니까. 뭐만 있다고? 지상권만 되고 저당권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 분양 약관상의 일정 기간 전매 특약 등기는 등기할 수 없는데 그건 안 보더라도 뭐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항상 토지 일부 나오면 뭐만 된다고? 용익물권만 있다는 점. 자, 7번도 별표합니다. 유효성 동그라미. 맞지 않는 거 줄치시고. 자, 유효성 않는 거. 그러면 일단 뭐예요? 거기 1번에 이중에 보존 등기 나오죠? 이중 나오죠? 이중 동그라미. 이중 동그라미 치고 자, 세 번째 줄에 뭐예요? 줄 치세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중 등기는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자, 2번은 뭐예요? 위조 동그라미. 위조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뒤로 가서 뭐라고? 유효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그게 틀린 거예요. 뭐라고? 유효라 그랬으니까. 하여튼 뭐가 보이면 위조 보이면 뭐라고? 유효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중간 생략 등기, 생략 합의가 없이 등기된 중간 생략 등기죠? 자, 토지거래 허가가 안 보이면 뭐예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유효하다. 뭐가 나오면 중간 생략 등기 그런 단어가 보이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면 뭐예요? 유효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 이게 나오죠? 자, 벌써 뭐예요? 중간이 빠진 얘기죠?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라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무효다. 무효. 뭐라 써야 된다고? 무효다. 무효. 그 다음에 자, 5번에 뭐예요? 멸실 건물에 멸실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신축한 건물에 물권 변동 당연히 뭐예요? 무효입니다. 무효. 자, 8번 별표합니다. 추정력 잘 이제 봅니다. 옳은 거랬죠? 추정력 동그라미 치고 옳은 거랬어요. 자, 1번은 뭐라고? 등기 추정력은 반증에서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추정력 효력은 뭐예요? 명물을 인정하고 있다. 말도 안 되죠? 판례다. 판례. 그 다음에 2번 추정력 효력은 뭐예요? 원인의 영향이 있죠. 원인의 왜? 원인의 뭐예요? 뭐가 아니니까 영향이 있다 하게 되면 인정한다는 얘기죠?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이 네 가지가 안 써 있으면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자, 원인에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자, 거기 등기가 무효라고 뭐예요? 주장하는 자한테 뭐예요?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추정력 효력인데 맨 끝에 뭐라고 써놨어요?
맨 끝에 뭐라 써있어요? 미치지 않는다 돼 있죠? 그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없다죠? 그러면 거기 아무리 읽어봐도 요 4개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4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4개가 안 써있잖아 거기에. 3번을 아무리 읽어봐도 등기 추정료는 등기부상의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 권리변동 존부에 문제될 때 미치지 않는다 써있죠? 그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부동산 표시나 이런 글자가 있냐고. 없죠? 그거 틀린 말이야. 어?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니까 없다는데 무슨 말이 없다는 게 이 4가지 말이 없다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해를 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무조건 공식이니까 내가 미치지 않는다고 추정력이 없다고 나오면 이 지금 그 글 중에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게 틀린 말이라고. 어? 이해했죠? 그래서 항상 그러면 이걸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이 동그라미 3번은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 써놔야 돼 이거. 미친다라고 써 있어야 된다니까. 이해했어요? 그거를 그 공식 패턴만 이해하면은 그 검산이 필요 없다니까. 항상 뭐예요? 당사자 간에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당사자 간에도 아까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이전된 게 있는데 뭐예요? 자, 안 팔았다 하게 되면 당사자가 미치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나 안 팔았다고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도 뭐예요? 자, 얘가 갚았다 그러고 얘는 안 갚았다 그러면 얘가 당사자가 뭐예요? 자, 뭐하라고 이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추정력이란 단어가 보여서 뭐가 나오면 없다라고 나오면 그 이 앞에 뭐가 이 4개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없으면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 어디에 동그라미 뭐라고? 동그라미 몇 번은 4번은 뭐예요? 추정력 효력은 점유 추정력을 포함한다는 것이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자, 틀렸죠? 그래서 거기 5번에 등기 추정력 효력은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므로 권리 등기 뭐예요? 추정력 인정한다고 써있죠? 추정력 인정한다 그러는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있죠? 이 부동산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틀린 말이 되니까. 자, 부동산 표시는 추정력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옳은 건 뭐예요 그러니까? 2번이죠 2번. 2번이고 그 다음에 9번은 등기 틀린 거랬죠? 자, 1번은 뭐라고? 증여매매 동그라미. 증여매매 나오면 뭐예요? 증여매매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유효. 증여매매 유효.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두 번째 줄 치세요.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 양수인 명의로 보존 등기. 맨 끝에 뭐라고? 유효. 자, 근데 절대 3번은 뭐예요? 전세권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차권 등기 했죠? 그건 고치면 큰일 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자, 두 사람이 뭐 했어요?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전세권 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4천이라고 해놓고 나서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4천을 5천을 썼으니까 이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같죠? 이쪽 일부만 잘못 썼으니까 이거 고치면 돼요. 경정등기. 근데 계약은 전세권 해놓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 해놨으면 이거 말대 안 돼 이거. 이거 무조건 말소 등기 하는 거 이거. 고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 3번은 당연히 뭐예요? 경정할 수 없다. 틀리다.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 근데 4번은 자 권리자 갑인데 불구하고 착오로 을로 잘못 썼죠? 그 마땅히 뭐예요? 말소 등기 해야지. 고치면 안 돼요. 자 5번을 뭐 확인하고 이제 정리해보자. 5번의 맨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자 7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없다고 써있죠?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중에 하나 나와야죠? 뭐가 나왔어요? 가등이 나왔죠? 이게 맞는 문장이다 이게.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문장을 딱 봤을 때 뭐가 나오고 추정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맨 끝에 뭐라고 없다고 나오면 항상 몇 개가 있어야 돼 이거. 4개가 있어야지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5번에 뭐가 돼 있으니까 가등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이 룰이 안 깨져요. 룰이 안 깨지니까 이 추정력이 만약에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있다하고 없다 둘 중에 아닌 게 뭐만 확실히 외우자고 없다만 확실히 외우면 이거 뭐까지 해결돼요. 이거 민법 문제까지 해결이 되니까 뭐만 하나 외우자고 없다 하나만 이 4가지만 꼭 외우자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자, 네. 자, 감사합니다. 네.